양천구 신월동의 대장아파트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일부. 목세나 1분기 실거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3,000세대 대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23평이 한 260세대, 그 다음에 25평이 한 700세대, 그 다음에 33평이 1,400세대. 그래서 23평이 세대수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25평이고, 33평이 1,400이라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으니까 33평 위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 4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거래가를 가지고 한번 오늘 4월, 5월 시장 전망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매물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 나중에 문자나 또 이게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최대한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이제 실거래 현장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오성부동산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건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감이 아닌 실제 1, 4분기 실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3평, 25평, 33평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결론 먼저 드릴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도 하락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형별로 정리가 되고 또 이게 중고층 위주로 해서 선별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가격대가 다시 정리되는 구간,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3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기 흐름을 보면은 1월에는 9억 초반에 거래가 있었고 3월로 이제 넘어오면서 9억 4,500에서 9억 7천 구간에서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하죠. 9억 5천대가 기준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는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거래는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즉 실수요가 받쳐주는 안정된 구간이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대출이 15억 이하가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억 7천, 9억 8천이 하더라도 6억을 대출 받는다면 내 돈 3억이면은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3평을 찾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혼부부들이 이 9억 5천대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꾸준하게 상담 전화는 오는데 사실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가 받쳐주는 안정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볼 포인트는 딱 하나죠. 9억 8천 이상 거래가 연속 나오느냐, 이게 나오면 상승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이게 이 1월서부터 1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게 매매가 총 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억 2천, 1월 달에 9억 2천, 9억 1천만 원 하다가 이제 이 2월 달, 3월 달 들어서면서 층수에 따라서 또 옵션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격이 9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게 3월 26일자로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자, 이런 부분이 봤을 때 참 이 9억, 제가 이 작년도 4, 4분기죠. 그때 9억 1천에 매물을 내놨을 때 그 비싼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질타성 그런 또 이 진화도 봤었는데 지금은 9억 7천까지 올라가서 그때 그거를 감수하고 사신 분은 지금 아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지금 1, 4분기 동안 총 7건이 거래된 게 23평형입니다. 자, 다음은 25평형이죠. 25평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또 25평이라면 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월에 7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죠. 이거 보고 가격이 떨어졌다. 또 뭐 눈물이 또 흐를 것이다. 라는 뭐 대형 또 부동산 카페에서 또 이게 뭐 폭락이란 또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이 감정가의 29% 저가 양도죠. 저가 양도. 자, 이건 제가 이거를 진행한 당사자인데요. 이 저가 양도를 하려면 무조건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 받는 기준이 뭐냐면
10억 이상이 될 때에는 평가 법인 두 군데서 받아와야 되고 10억 이하 같으면 한 군데만 받는데 감정평가액의 29%죠. 그러니까 30% 이하인데 30% 이하가 되냐 3억 이하가 되냐 그 범위에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액의 29%가 적용이 된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분이 또 무조건 되는 거 아니죠. 이게 자녀분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야 되지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이게 받기가 힘들죠.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증여로 볼 그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양도라고 해가지고 마음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선이 되는 그런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이제 이 25평을 저가양도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가격을 가지고 시세를 논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락이나 상승률에서 이제 제외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상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1월 달에 10억대였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9억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12억대에 들어갔다가 3월 달에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이 무엇일까요? 가격 레벨이 한 단계 올라온 상태. 다만 중요한 건 지금은 상승이 아니라 검증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12억 2천 이상 거래가 반복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이제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서부터 이 3월까지 총 거래 건수가 13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11억이 나갔었죠. 11억에 12층이 나갔다 그러면 저층도 아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다가 12억 5천까지 거래됐고, 그러다가 12억 2천에 3월 26일자로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저가양도 7억 3,500원, 이거는 이제 시세나 하락에서 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고가는 406동 16층이 2월 달에 12억 5천을 찍고, 자 3월 달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또 정부에서 5월 9일날 또 중과세를 이 이후에 하게 되면 중과세를 부활해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를 매기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5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흐름을 또 반영해서 5월 9일까지 이 계약서를 쓰면 된다. 이게 또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게 계약서만 쓴다는 자체가 이게 한 20일에서 30일간의 어떤 그런 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약정서 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다 보면은 적어도 4월 초에는 이게 돼야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다시 또 유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자, 먼저는 잔금에서 계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계약에서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세율을 매기겠다.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그러한 뇌물들이 지금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총 13건이 매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2억 5천. 그 다음에 최저가는 7억 3,500이 아닌 11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평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3평이 1,400가구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한 400가구만 갔어요. 그래서 이 1,000가구가 일반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솔직한 얘기가 진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신 거죠. 계약금만 6천만 원만 넣고 쭉 중도 이자 후불자 하다가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입주자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셨던가 아니면 전세를 놔서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요 당시에 분양할 당시가 서울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었었죠. 또 그래서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입주를 안 하셔도 이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가로 다들 많이 내놓으셨죠. 그래서 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참 몇백 프로의 그런 수익을 본 그런 평형대입니다. 자, 33평도 1월달, 2월달 흐름은 13억대 거래가 계속 나오죠. 근데 3월에 들어와서
12억 1천에서 12억 5천에서 여기서 멈췄는데 이거를 하락이다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이건 현장은 아니죠. 이거는 하락이 아닌 중간 순고르기다, 순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3평 같은 경우에는 총 2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2억 6,500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1월달, 또 1월달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불과 3건인데, 이번에 4월달에 들어서 또 한 건이 거래됐는데 13억 3천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맞물려서 이게 하게 되면 뭐 14억도 계약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14억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평형대가 되다 보니까 타 평형대에 비해서 이런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아주 착하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의 25평 값도 안 됩니다. 25평 값이 레미안 아델리체는 15억 6천인데 지금 뭐 여기 13억 8천이 거래가 되고 또 14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레미안 아델리체의 어떤 그런 이 25평 가격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게 된다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 가격이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에 비해서 또 이런 반론도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는 신정동이고 여기는 신월동 아니냐, 또 거기는 역세권이고 여기는 비역세권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서 돌아보시면은 또 이만한 또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뭐 3종 세트잖아요. 투기과열지구의 토지거래가구의 조정대상지역 대출이 지금 이제 이게 막고 있으니까 전세값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가격 대비 이제 앞으로도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 한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은 자, 23평 구간은 이제 안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25평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 또 검증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3평은 고점 이후 좀 조정 기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체 상승도 아니고 전체 하락도 아닌 지금 조율 중이다, 중간 점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평형별로 또 흐름이 나누는 또 그런 시장이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중요한 거는 호가가 아니라 이제 실거래가가 어디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느냐, 이게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또 거래량이 줄고 또 눈치 보는 시장에서는 반복되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월 5월 시장 전망해 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시점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개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영향이 참 뭐 많겠죠. 그래서 팔 사람은 서두르고 살 사람은 기다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팔 사람은 서두르고 살 사람은 기다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월 전에 잔금을 맞추려면 4월 초기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는 그런 게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이제 또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 4월 초죠. 금매 일부 소화가 되고 또 4월 중순이 되면 또 매물이 또 급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는 거래는 줄고 호가는 버틴다. 즉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매도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보는 평형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격이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 기준으로 현재 매물 상황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타이밍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오성부동산입니다. 지금 저에게 매물도 내주시고 또 상담도 의뢰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는 범위 내에서 2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상담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